자, 호르몬. 아, 여기도 외울 게 좀 많아. 자, 먼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깨냐? 외분비샘, 내분비샘. 뭐야?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물질을 내보내는 게 외분비샘이고, 우리 몸 안쪽으로 물질을 내보내는 게 내분비샘이야. 이 그림을 옛날에 그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안쪽에 바깥쪽이야? 바깥쪽. 이거 이 이상한 그림 있었잖아 이거. 이렇게. 그러면 바깥쪽이니까. 이 바깥쪽. 이 바깥쪽. 바깥쪽. 그럼 안쪽은 이 혈관이 지나가고 있는 쪽. 이쪽으로 보면 안쪽. 그럼 우리 몸에서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 외분비샘, 안쪽으로 내보내는 거 그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외분비샘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분비관을 통해서 내보낸다라는 뜻이 돼. 분비관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 물질을 몸 안으로 내보내는데 분비관을 통하지 않고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여기 분비관이야. 이 세포에서 물질을 이 분비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바깥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은 외분비샘. 신입수 소포에서 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던 물질이 나가는 것처럼 여기는 소포가 이렇게 움직여갖고 여기 막에 가서 딱 달라붙으면 여기가 이렇게 내보내. 여기는 혈관이야. 이렇게. 그래서 물질을 몸 안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요거.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분비샘이라고 불러. 여기는 분비관이 없지. 여기는 분비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분비샘에는 호르몬을 내보내는 호르몬 분비샘들이야.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 정소, 난소, 이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르몬 분비샘들이 내분비샘이고, 그럼 외분비샘에는 침샘에서 침을 바깥으로, 위샘에서 위를 바깥으로, 땀샘에서 땀을 바깥으로, 젖샘에서 젖을 바깥으로, 이자샘에서 이자액을 밖으로, 장샘에서 장액을 밖으로. 그러니까 침샘, 더불어 소화샘들, 땀샘, 젖샘 이런 것들은 외분비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못 알아보겠어? 이자야. 여기는 소자야. 이자에서 인슐린은 A를 통해 분비된다. OX. 인슐린이 A를 통해 분비된다. 여기는 어디냐? 여기 바깥쪽이지. 그럼 인슐린 여기서 일어나가?
그럼 얘는 뭐게? 이사. 얘 이자가 아니야. 이자가. 분비관이야 분비관. 그래서 그게 연결되어 있는 가가 외분비셈이야. 그러니까 이자액이 이렇게 나갈 거야. 이자액이 바깥으로. 그럼 나는 이게 내분비셈이야. 그러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여기로 나가는 거지. 아, 이거 빨간색 뭔지 몰랐어? 혈관으로 내면 된다. 호르몬 인슐린 일어나고 글루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분비셈이야. 이걸 외분비셈이고. 그건 잘해야 된다. 호르몬은 절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안쪽으로 나가는 거야. 안쪽으로. 직접 어디로? 직접 혈관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이게 외분비sem과 내분비셈의 차이. 됐지? 이거 필기 안 해도 되냐? 할까요? 네. 그래서 외분비셈 이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르몬의 특성. 첫 번째.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네,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분비관을 통해 분비관을 통해서 직접 체액, 혈액으로 분비한다. 이 말이 맞니? 분비관을 통해 직접 혈액으로 내보낸다? 그래, 이 단어가 잘못된 말인 거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직접 혈액, 체액으로 내보내는 거지. 분비관을 통해서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고. 두 번째. 그럼 얘가 어디로 내보내주는 거야? 체액, 혈액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호르몬은 누가 운반해주는 거야? 혈액이 운반해주는 거지. 혈액이 운반해서 가서 기능을 하는 데가 표적기관이야. 그래서 표적기관에 작용을 하는 거야. 그림을 여기다가 그래. 자,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높아진다. 정상보다 혈당량이 높아지니까 정상으로 줄여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이자, 이거 외워야 돼. 나중에 베타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을 내보내는 혈액으로. 그럼 이 혈액에 의해서 인슐린이 운반이 돼. 어디까지 오냐면 간까지 오는 거야. 간까지. 그럼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주기 때문에 혈당량을 줄이는 거야. 정상으로. 그래서 혈당량이 조절된 혈액이 간을 이렇게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거지. 이 혈관의 이름은 간 쪽에서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흘러 간정맥. 그래서 0.1%의 포도당 농도가 조절된 혈액이 흘러. 그래서 얘가 온몸으로 갖다 주는 거야. 세포한테. 밥 먹고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가 많이 된 거거든. 그래서 그 많은 걸 그대로 내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장해놓고 맞춰서 내보내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야. 얘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이거 누가 해주는 거인 줄 알아? 효소가 하는 거야. 효소가 일을 하는 거지 호르몬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전달해주는 전달자고 얘가 일을 하는 거야. 얘가 일을 하는 거지 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호르몬은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일은 효소가 하는 거야. 일본 물질에서. 자, 그런데 얘는 간 안에 있어. 간세포 안에. 얘는 밖에 있어. 그럼 얘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 그치? 그러니까 간세포에는 인슐린을 결합할 수 있는 인슐린 수용체 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정보가 얘한테 전달이 돼. 그럼 얘가 이걸 하는 거야. 얘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간에 와서 혈당량을 맞추는 혈당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심장에 가서는 작용할 수 있어. 얘가 막 콩팥에 가서 막 작용할 수 있을까? 막 방광 이런 데 가서 작용할 수 있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왜? 왠지 알아? 심장하고 콩팥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없거든. 그래서 이 이자의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내보내는 분비기관이야.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그 호르몬의 간이 표적기관이야. 또는 뭐 표적세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게 그 호르몬의 표적기관이야. 아무한테나 다 일을 시키는 건 아니야.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만 작용하는 거지. 표적기관에만 작용하는 거야. 아무한테나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 뜻은 옛날에는 기관 특이성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호르몬은 수용체에 대한 특이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야. 수용체에 대한 특이성을 갖는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은 두 번째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서 표적기관에 가서만 작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미량으로도 조절이 가능하다. 적은 양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데 그 적은 양도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결핍증, 많이 나온다, 과다증. 생장 호르몬을 생각해보면 돼. 생장 호르몬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 뭐 말단 비대증. 적게 나오면 외소증, 뭐 소인증 이렇게 표현한다. 갑상샘에서 많이 분비가 돼. 티록신이. 그러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 또 티록신이 분비라는 게 잘 안 돼. 그럼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런 결핍증, 과다증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적정 농도를 알아서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이거는 학교에서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다.
종 특이성이 없다. 종에 대한 특이성이 없다? 저건 무슨 말일까? 응? 이게 뭐야 이거. 이 누구게? 밥 먹었어. 혈당량이 올라갔어. if 얘 안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럼 이게 저장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갖다 주면은 오줌 속에서도 당이 나올 수 있지.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당뇨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당뇨로 살아? 어? 어떻게 해야 돼? 인슐린을 내가 못 만든다면 인슐린을 맞아야지 주사로. 그럼 그 들어온 인슐린이 이렇게 가서 작용을 한다. 근데 이 인슐린은 누구 거다? 그래, 돼지가 만든 거다. 왜? 얘 거야, 얘. 얘 이자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사한 거야. 자, 우리는 내가 만든 물질이 안 이렇게 들어오면 항체를 만들어서 저런 것들을 없앤다. 이거 돼지가 만든 거잖아.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이걸 왜 그냥 놔도 항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얘가 작용할 수 있는 거야. 인슐린이 안 나온 사람은 밥 먹고 인슐린 주사 아프지. 먹으면 안 돼? 밥 먹고 같이 먹으면 안 돼? 인슐린 섭취 안 돼? 안 돼. 어? 뭐라고? 소화. 이거 얘도 단백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소화돼 버려. 밥 먹고 올라가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지. 돼지, 사람, 종이 다르지. 종 특이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얘네 둘의 공통점. 뭘 갖고 있다? 그래. 이 척추가 있지. 얘도 척추가 있어. 얘도 척추가 있지. 돼지 등뼈를 뭐라고 불러? 감자. 그래서 돼지 등뼈로 만든 음식 감자탕. 그 감자가 그 감자가 아니었던 거지. 돼지 등뼈가 감자였던 거지. 우리가 얘랑 공통점이 같은 척추 동물이야. 그러면 척추 동물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이자에서 만든 인슐린, 우리 이자에서 만든 인슐린 서로 이물질로 인식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돼지 거를 사용했던 적이 있어.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인간의 DNA에서 인슐린 유전자를 찾아서 이걸 가지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요거를 주사를 해야 되는 거야. 돼지 거를 사용하지는 않고. 안 맞는 게 더 많대. 그럼 척추동물이면 다 맞느냐? 그것도 아니래. 안 맞는 게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 얘기를 잘 하지는 않아. 그래도 만약에 가르쳐줬다면 종에 대한 특이성이 없다라는 뜻은 공통점이 같은 척추동물이라면 항원, 이물질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게 호르몬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야. 이해됐어? 또 하나. 다섯 번째. 호르몬 중에는 단백질로 만든 호르몬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을 단백질계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스테로이드 이런 걸로 만든 호르몬도 있어. 그래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럼 단백질로 만든 호르몬의 대표 인슐린, 스테로이드로 만든 호르몬의 대표 성호르몬,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부신 겉질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성호르몬이야. 그러니까 저거 스테로이드계 주사를 운동 선수들이 맞거나 아니면 섭취하게 되면 경기력 향상 됐어? 그러니까 저건 반칙이지. 먹었거나 섭취 다 가능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근데 오줌 받아보면 다 나와. 도핑은 저걸로 하는 거야. 오줌으로. 왜냐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오줌에서 검출돼요. 단백질 호르몬은 다 소화돼 버리니까 반드시 주사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근데 쟤는 먹어도 돼. 스테로이드는 주사 맞는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세포 안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 성호르몬 있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수용체가 그 안에 있어. 호르몬 수용체가. 그래서 조절이 좀 느려. 얘들이 빨리 조절이 되고 얘들은 좀 늦게 조절이 된다라는 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랑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이용해서 찾으면 될 거야. 됐어? 필기. 세 번째. 자극이 오면 반응이 일어나지. 이거 누가 조절해주니? 신경계가 조절해준다. 내 분비계가 호르몬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경 조절 방식과 호르몬 조절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비교하는 거야. 호르몬 조절 대 신경 조절. 얘는 편집, 얘는 직전화, 전달 매체. 호르몬 조절의 전달 매체. 호르몬은 누가 운반해준다? 혈액이. 이거는 누가 운반해주는 거야? 뉴런이 쭉 연결돼 있잖아. 그지? 속도. 호르몬 조절이 빠를까? 신경 조절이 빠를까? 얘가 빨라. 얘를 느리다. 효과는 누가 오래 갈까? 전화 거는 게 효과가 오래가, 편지 쓰는 게 효과가 오래가. 얘가 오래 간다. 얘는 금방 끝난다. 우리는 때로는 빠르게 조절이 되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때로는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절 방식을 다 갖고 있지만 식물은 이게 없어. 식물은 신경을 갖고 있지 않아. 호르몬 조절만 갖고 있어. 식물. 우리는 둘 다 갖고 있는 거고. 네 번째. 작용 범위. 호르몬의 작용 범위는 넓어. 얘는 좁아. 얘는 여기만 넘어가면 돼. 여기만 시냅스만. 신경절만 여기만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 얘는 넓어. 분비 기관이 따로 있고 표적 기관이 따로 있어서 얘가 막 혈액을 따라서 이동해야 돼. 혈액을 따라서 막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분비 기관과 표적 기관이 좀 멀어. 뇌하수체, 간 내에 있잖아. 콩팥을 여기 있다고 등 쪽에. 그 위에 부신이 있다고. 거기까지 또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갑상선까지 또 와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범위가 넓은 광범위하게. 얘는 여기만 이렇게 조절이 돼주면 돼.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5번째 특징. 아무한테나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기관에만 작용한다는 거야. 표적 기관에만. 얘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조절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일정한 방향은 뭘 의미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말단에서 다음 주로 쪽으로만. 이렇게 거꾸로 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해됐어? 5가지 중에 하나를 바꿔놓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 얘기가 거기 60페이지 나와 있는 내분 기술과 관련된 거, 호르몬의 특징,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기형을 비교해 준 그림과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다. 일단 필기 하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졸려? 좀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문제를 풀까? 아니면 진도를 계속 뽑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진도를 뽑을까? 그래? 뭐 진도 뽑자고? 알았어. 사람의 내분비샘의 위치,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이름, 그 호르몬의 기능,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간내의 아래쪽에 여기 뇌하수체. 이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관이 이렇게 있는 거야. 공기가 지나가는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붙어 있는 이게 갑상선.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뒤쪽에서 보면은, 사람을 뒤쪽에서 보면은 갑상선 뒤쪽에 콩알만하게 4개가 붙어 있어. 이것을 부갑상샘이라고 하는데, 이 부갑상샘에서도 호르몬이 나가고 갑상샘에서도 호르몬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자에 이렇게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가고, 그 다음에 콩팥이 이렇게 콩팥. 이 콩팥이 이렇게 붙어있는 애, 얘네들을 부신이라고 해요. 부신. 여기서도 호르몬이 막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난소,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소,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가는 거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여기가. 자, 간뇌. 간뇌 위쪽을 시상, 그 아래를 시상하부라고 부른다. 여기에 뇌하수체가 매달려 있는데, 사람의 뇌하수체는 구분이 전엽과 후엽, 이렇게 두 곳이 있어. 전엽, 후엽. 그럼 이쪽을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하자. 어디가 전엽이고 어디가 후엽인지를 왜 구분해야 하느냐? B를 제거한대. 그럼 전엽이 제거된 건지 후엽이 제거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단서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자, 이 그림상 그냥 내가 단서를 붙일 거니까, B는 A보다 더 많은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럼 어디서 많은 종류가 나온다라는 뜻이니,
B가 많은 종류를 내보낸다라는 뜻이 그러면 그 B를 외화수체 전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 단서 조건에 맞춰서 얘를 외화수체 후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후엽은 항이뇨 호르몬이 나온다. 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자, 근데 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생장 호르몬 이런 거 나오고,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런 것도 나오고,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이런 것도 나오고,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도 나오고, 적분비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도 나오고, 적분비 자극이라고 하죠. 적분비 촉진이나 자극이나 적분비 자극 호르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가 많은 종류가 나오고 여기가 적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전엽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또 다른 단서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자, 요 그림상 B는 주로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보낸다. 이게 무슨 말이니? B에서 나가는 호르몬들은 주로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라는 거지.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저기 있지. 갑상샘. 다른 내분비샘이잖아. 그럼 이 호르몬이 가면 갑상샘을 가서 자극하는 거라고. 부신. 그 중에 겉질. 이것도 거기 가서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보내는 호르몬이 여기도 가서 작용해야 되고 또 여기도 가서 작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한다고. 그 다음에 이거 생식샘 자극 호르몬. 이게 정손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가면 정자, 생성을 촉진시켜주거나 남성이 2차 성징을 유발시켜주거나 여성이 2차 성징을 나타내주거나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정손환소에 가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야. 생식샘 여기 있잖아. 얘네들이 생식샘이야. 정손환소. 그럼 여기서 분비되고 전엽에서 분비되고 여기까지 가서 작용하고, 또 여기서 분비되고 부신에 가서 작용하고, 여기서 분비되고 갑상선에 가서 작용하고. 이렇게 전엽은 다른 내분비샘들을 주로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나가는 데를 전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떤 단서 조건이 나오더라도 제거된 부분이 전엽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이해됐지? 자, 이제 조금만 더 하자.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후엽이 만드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만들어져. 시상하부에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혈액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갖고 후엽에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야.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이거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거 혈액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야. 혈액에 의해서 이동을 해. 알겠어? 그러니까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후엽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야. 시상하부에서 생기는 거야.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서 후엽을 통해 분비가 이루어지는 호르몬들이 바로 이 두 호르몬이야.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전엽에서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비가 돼. 근데 아무 때나 만드는 건 아니야. 시상하부에서 만들어라고 시켜야 돼. 즉 조절 호르몬이 가서 만들어라. 그래 여기서 만들어갖고 내보내준다. 이것도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야? 혈액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야. 호르몬들은 전부 다 혈액에 의해서 이동을 해.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여기서 만들고 거기서 분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엽에서 만들어서 분비가 이루어지는 호르몬들이 바로 얘네들이고,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져서 자극했을 때 분비가 이루어지는 호르몬이 바로 후엽에서 나오는 얘네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호르몬의 분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간내에 붙어있는 뇌하수체. 시상이 아래쪽에 붙어있는 뇌하수체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는 간내가 조절해주고 맞아. 그래서 거기 맨 위에 아니 그 맨 밑에 보면 6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전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후엽이라고 되어 있는 거. 거기는 그냥 앞쪽이 전엽이고 뒤쪽이 후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단서 조건을 가지고 반드시 전엽인지 후엽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많은 종류가 나와 다른 내분비세균을 자극해 그럼 다 전엽이야. 거기 쫙 나와 있는 호르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 여기 중간에 잘릴 것 같은데? 그럼 시험에 아니 내용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부터 한번 제껴볼까? 생장 호르몬 잘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 왜 이름이 벌써 기능이 다 소개가 되어 있거든. 생장 호르몬 많이 나오면 고일증 적게 나오면 위에서 좀 나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 생식샘을 자극한다. 정선환소를 자극해서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것도 잘 나오지는 않아. 이것도 잘 안 나와. 적분비자 호르몬도 분만 이후에 젖샘을 발달시켜요. 그래서 적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 적분비자 호르몬이야. 남자도 나와요? 나와. 기능이 달라. 항인의 호르몬.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 근데 이건 잘 안 나와. 이 옥시토신이 뭐냐면 자궁 수축 호르몬이야. 자궁 수축 호르몬? 분만을 유도해주는 호르몬이야.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머물러 있었던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건 엄마의 자궁 근육이 주기적으로 수축을 시켜주어서 아이를 내보내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옥시토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호르몬이야. 남자 나와 안 나와? 자궁 수축 호르몬 나와. 기능이 달라. 외우가 아니라 기능이 달라.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다 나오기는 해. 조금 기능적으로 차이는 있어.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 말 그대로 자궁 근육을 주기적으로 수축해. 진통 간격이 2시간 간격으로 와. 진통 간격이 1시간 간격으로 와. 진통 간격이 30분 간격으로 와. 그럼 점점 진통 시간이 점점 짧아졌잖아. 그럼 이 호르몬은 점점 양이 늘어나. 그래서 저 호르몬의 분비량이 쫙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상태가 오게 되는 거야. 분만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많은 종류가 나오니까 일단은 집어넣어서 해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몇 개 좀 제껴놓으면 남는 게 몇 개 안 나와. 그 다음에 여기 파트는 항상성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들 위주로 많이 나와. 항상성 조절은 뭐가 있어?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 이 세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들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중간에 끊길 것 같다. 호흡.